오늘 어, 이야기할 내용은 물량.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아마 3주까지 갈 것 같아요. 다다음 주까지 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사 요약 노트를 왜 하는 것 같아요? 그 뉴스를 알기 위해서, 사회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사회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죠. 사회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사회를 알아야지. 그렇죠.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미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사원이 되든 아니면 어떤 사장님이 되든 공부를 사회의 해라. 변화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좀 더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좋다라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회의 변화 중에서 영상 소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최근 10년 동안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주에 영어학원 단어 없어요. 단어 시험. 너무 기뻐요. 네. 선생님이 얼마 전에 2021년 3월 22일 이런 기사를 봤죠. 나영석 PD 뭐 지난해 연봉이 12억이고 뭐 대표를 넘어섰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셨냐 하면 신서유 1박 2일 1박이 아세요, 여러분? 1박 2일 시작으로 여기 CJ E&M이라는 회사로 이직한 다음에 뭐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시리즈, 그 다음에 신서유기, 강식당, 알쓸신잡 뭐 이런 것을 성공시키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기사인데 지난해 보수 40억, 연봉이 40억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연봉은 2억밖에 안 되는데 연봉은 2억인데 상여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상여금이 있겠죠. 너 일 잘했어. 여기 보너스처럼 이렇게 준 거죠. 그게 무려 35억이다. 이걸 다 받진 않았겠죠. 여기서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많이 줄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프로그램 성공을 시키면서 성공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1박 2일이 언제 나타났냐? 1박 2일이 시즌 1이죠. 시즌 1 때 이제 그 나영석 PD가 시작한 거고 2007년에 2007년 나왔죠. 8월 5일. 그때는 뭐 이수근, 강호동, 뭐 이승기, 김종민 이런 사람이 했었고 지금은 시즌 3죠. 얼마 전에 완결했다고 하네요. 거기는 뭐 차태현,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여행 가서 먹고 미션 해가지고 뭐 벌칙자가 설거지하고 이런 거잖아. 그치? 여행지 소개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자 이분이 저 1박 2일을 찍고 나서 나오거든요. KBS를 나와요. KBS를 나오고 CJ로 넘어가면서 훌륭한 판단을 하죠. 어떤 판단을 하냐면 2010년대에 작품을 내시는데 2010년대가 어떤 시대냐? 내국인 출국자,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야? 해외여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꽃보다 청춘. 그 나영석 PD가 제작한 거죠. 꽃보다 청춘을 만듭니다. 뭐예요? 청춘 4명이 가가지고 여행하고 해외여행하고 여행지 소개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게 2014년도에 시작합니다. 자, 2014년도 바로 전에 2013년도에 뭐가 또 이분이 뭘 만드냐면 꽃보다 청춘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냐? 알아요? 꽃보다 할배라고 들어봤나요?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평균 연령 76세 그 나이 드신 연예인분들 있죠? 그분 네 분이 같이 해외여행을 가요. 해외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힐링도 하고 막 여행하면서 좋은 것들 소개해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이게 왜 떴냐면, 꽃보다 할배가 왜 떴냐면, 아까 전에 보여줬던 해외여행이 쭉 늘어나죠. 근데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과 함께, 여기 보면, 연령대별 일상생활 필수 매체라고 해서, 연령별로 어떤 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 TV, 스마트폰, PC, 신문, 라디오 중에서 뭘 많이 보세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10대는 당연히 뭐겠어? 10대는 당연히 이거죠. 빨간색 스마트폰이잖아. 네. 여기 10대는 61.8%가 스마트폰 쓰고 20대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세대죠. 여기 30대까지는. 근데 여기 50대, 60대를 보면 뭐밖에 안 보여? 파란색밖에 안 보이죠? 파란색이 뭐예요? TV. TV잖아. 그러니까 TV를 보는 사람은 5, 60대예요. 나영석 PD가 그러니까 5, 60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증가하고 있었냐?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 더하기 TV 매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 그러니까 꽃보다 할배를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엄청 유명해져요. 이걸 프로듀싱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행 예능이 엄청나게 뜹니다. 여행 예능이 엄청나게 떠요. 뭐 예전에는 예능이라고 하면 웃겨야 돼. 막 무한도전, 그 다음에 런닝맨은 지금도 하죠. 막 웃기면서 막 미션 수행하고 이런 게 좀 주된 예능의 소재였는데 2010년대에는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행 예능이 굉장히 대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능의 문법이었던 폭발적인 웃음 코드나 재기발랄한 게임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불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휴식을 갈구하는 현대인에게 컨텐츠 그리고 담담한 웃음을 선사한다. 이런 걸로 어떤 여행 예능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리고 유행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미디어 쪽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런 아이디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사회의 변화가 무엇인가 이걸 캐치하는 게 그 프로그램 성패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고 뭘 막 유행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사회의 변화가. 그래서 사회의 변화가 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가 늘어납니다. 2006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관리자가 2배로 뛰어요. 10% 하던 게 20%로 뛰죠. 그 다음에 근로자는 파란색이죠. 30%에서 37.8%. 그 다음에 고용률을 봅시다. 남자 고용률은 70%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 고용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더라.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막 조선시대나 근현대 초기에는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와 육아를 좀 담당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어떤 사고가 생기겠어요? 이거에 대한 저출산. 생각이 바뀔 거 아니야. 육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죠. 육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남자가 좋고 여자가 나쁘고. 그렇죠. 남자도 같이 육아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게 나오죠. 요즘은 짤로 이런 게 뭐 귀여운 짤 뭐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아빠 어디 가? 아빠랑 같이 여행 가고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육아 예능. 그 다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여기서 유명해진 애들이 좀 많죠. 슈돌에서 유명해진 애들 여기 윌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뭐 사랑이도 슈돌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 애들이 나오죠. 이러면서 아빠 육아를 콘텐츠로 하는 아빠는 육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관찰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예능이 그 유행을 또 이끌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출산율. 출산율 배웠죠.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낮아지고 있잖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육아가 중요한 거야? 육아를 하면 누가 공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공감을 못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공감을 못 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왜냐면 이제 애가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1명, 2명. 없는 집이 더 많아. 이런 거죠. 자, 그걸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거죠. 평균 가구 원수.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조사한 거예요.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수가 1970년대에는 막 5명, 막 6명에 육박하고 이랬는데 딱 2010년, 2015년도부터 3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2명이 된단 말이에요. 2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만 있다는 소리예요. 2명은 엄마와 아빠 이렇게만 있는 거고 여기 아기는 있으면 3명, 없으면 2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지금 3명보다 낮다라는 건 뭐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애가. 애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가구 원수의 규모는 2015년도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주황색. 1인이잖아.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단 말이에요. 자취.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미혼자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유명해진 프로가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산다. 그렇죠. 안 해, 여러분. 이게 떴잖아. 나 혼자 산다.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편의점에서 라면 사와서 궁상스럽게 막 커피포트에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걸 보여주니까 어제 내가 했던 행동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어제 라면 먹고 나도 혼자서 뭐 고기 반찬, 김치 반찬 어저께 좀 남았던 거 이렇게 뭐 에어프라이기에 튀겨가지고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능이 또 뜨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가 엄청나게 뜨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것들이 뜨고 2010년도에 또 유명했던 주제가 또 뭐였냐면 이거죠. 먹방. 그렇죠. 먹방. 발견했잖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어. 다이어트를 해도 보고 다이어트를 해도 보고 나는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보고 맛있게 먹는 법. 맛있게 먹는 법을 알기 위해서도 먹방을 보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대리만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먹어도 옆 사람 먹는 걸 보면서 내 배가 부른다는 거야. 뭐 이러니까 먹방은 먹는 사람도 보고 안 먹는 사람도 봐요. 그러니까 먹방이 엄청나게 뜨죠. 또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혼밥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혼자서 먹는 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유튜브에서도 먹방의 콘텐츠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먹는 거는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명절 때 가면 뭐예요? 부모님 도와드리고 뭐 일손 좀 도와드리고 결국엔 뭐예요? 먹어요. 있잖아. 호떡 먹고 갈비찜 먹고 기승전 먹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2010년대에는 먹방이 초원기를 맞는다. 그래서 이런 먹방과 아까 전에 말했던 여행이 합쳐지면서 2010년도에 또 어떤 예능이 나왔냐? 어떤 예능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삼시세끼? 여행하고 먹방을 합치면 윤식당? 윤식당 나오죠. 윤식당도 있어요. 알뜰. 정글의 법칙 나오죠. 아, 그치. 가서 산단 말이야. 그 정글 가서 막 채집해. 과일을 따, 이걸 따, 막 저걸 따. 그 다음에 물속 들어가서 막 사냥을 해요. 물고기 잡고. 그 다음에 뭐 덫을 설치해서 동물 잡아서 먹고 열심히 살아남아요. 정글에서 살아남고 어디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사냥하고 채집해가지고 결국 뭐해? 여기로 가잖아. 구워서 먹잖아요. 네. 자다가 일어나서 사냥해서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 삼시세끼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막 집 찾아가서 밥 한 끼만 줍소. 한 끼 줍소. 줍쇼. 함께 줍시오. 줍쇼.
나는 자연인이다. 했고, 자,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먹는 야, 보니까 사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야, 필요해? 그 여행이면 여행, 뭐 그다음에 사냥이면 사냥, 이런 게 필요해? 필요 없어. 그냥 먹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맛있는 녀석. 맛있는 녀석들. 이 사람들 뭐예요? 그냥 가서 먹잖아. 다짜고짜 먹어요. 인트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데 가서 먹어요. 고기 쌈 싸 먹고, 그다음에 뭐 이거 구워 먹고, 저거 날것으로 먹고, 회도 먹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는 노하우, 그다음에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진짜 맛있게 먹어요. 이거 영상 보면 여러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냥 먹고 싶어. 오늘 저녁은 고기야. 이 사람들이 고기 먹으면. 이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이게 뭐냐면 한 달에 제방이 1000번이에요. 1000번. 유튜브 조회수가 아니라 TV에서 1000번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자, 먹는 거는 몇 년이 지나도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고기 먹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고기가 막 먹기 싫고 이러지 않잖아. 네. 일주일 뒤에 또 고기 먹는 거 보면 아, 또 맛있겠다 이 생각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유행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먹는 것과 농가를 돕는 것 합치니까 뭐가 나와요? 남의 강장. 만남의 광장 나오잖아요. 이분 되게 유명해졌죠? 먹방, 뭐 음식 이런 게 뜨면서 백종원 선생님 굉장히 유명해졌죠. 처음에는 막 설탕 많이 넣고 이러시더니 뭐 이거 뭐 시금치 어떻게 하면 잘 먹어요? 시금치 먹는 법, 뭐 그다음에 뭐 버섯 먹는 법, 이거 하면서 뭐예요?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팽이버섯 막 500박스를 팔아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선행과 합쳐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제 먹는 거는 좀 떠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이 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좀 오래됐는데. 우리 아이가 저 달라졌어. 들어본 적은 있어요. 본 어. 적은 나 없는데. 책이라던데. 봤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오기 전에는 자식 수가, 그러니까 자녀가 막 7명, 8명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그때는 막 7, 8명이니까 몰라.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얘가 울어도 신경 써줄 수가 없어요. 옆에 6명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한 명 운다고 신경 써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막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막 신경 쓰기 어렵단 말이죠. 그때를 떠나서 이제 막 줄어들잖아.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2, 3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 3명을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애가 막 버릇이 나빠지고 막 울고 막 친구 때리고 이러면 우리 아이가 좀 다르게 커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육아법,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게 엄청 떴죠. 이게 언제냐면 2006년도예요. 근데 언제 끝나요? 2015년도에 결국 끝나죠. 왜 끝났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아이의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아이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로 변해요? 이걸로 변하거든요. 반려동물이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아이보다 반려견이 더 많아. 반려동물이 더 중요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반려동물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다? 1400만 시대다. 4명 중에 1명이 키우고 있더라. 이러면서 반려동물 보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권에서 반려가구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서 용품도 엄청 나오죠. 뭐 유모차, 유모차는 기본이고 뭐 펫 스파도 있다며? 스파도 있대요.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 요만한 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거품 나오고 막 아, 뽀글뽀글 그거 베스밤. 알아. 그 강아지 기분 좋게 해주고 말려주고 베스밤. 에어드라이기로 말려주고 뭐 이런 게 하는 거예요. 동그란 거 베스밤. 물에 넣으면은 스파 되는 거 있는데. 이거 많이 알았어. 그리고 뭐가 생기고 있어요? 펫 호텔도 생기고 있죠? 펫 호텔. 막 나는 여행 가야 되는데 이 친구를 어디다 맡겨? 이런 데다 맡기는 거예요. 펫 호텔. 나 없는 동안 좀 돌봐달라고. 먹을 거 챙겨주고. 자, 이런 게 커지면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프로그램 중에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프로그램. 걔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렇죠. 개념 훌륭하다도 있죠. 개념 훌륭하다 편하게. 전에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개념이 나와요. 세상에 나쁜 개념 없다. 이러면서 이분 되게 또 유명해지잖아. 강영욱. 강영욱 조련사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죠. 그 선생님 친구 중에도 강아지 키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직장인이잖아. 이제 선생님 친구들은 여러분한테도 토요일 아침은 어때요? 굉장히 한가해요. 소중해요. 소중하죠. 황금 같은 토요일 아침에 내 친구가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딜 가냐고 물어봤더니 이 강영욱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그 학원이 있다고 그러던데 보듬 훈련소라고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걸 배운다고 토요일 새벽 7시에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좀 애견하는,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게 2015년도부터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걸 쌤한테 왜 말해요? 금요일에 통화하다가 야, 내일은 뭐해? 그러니까 새벽 7시에 나간대. 자기 좀 바쁘대 아침부터.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죠. 걔는 훌륭하다. 걔는 훌륭하다. 이게 2019년도부터 그런 반려견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늘어나더라. 동물농장. 동물농장은 정말 옛날부터 했죠. 막 2000년 초반 그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맞아. 동물농장도 선생님이 지금 이거 조사하면서 알아봤거든요. 뭐 1000회가 됐다고 최근에. 벌써 장수 프로그램이 됐죠. 그래서 반려동물 순위로는 뭐 강아지가 1순위고 당연히 고양이, 물고기, 그다음에 조류, 토끼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더라. 이게 아니라 반려동물, 애완동물 이제는 햄스터. 논란거리가 아니죠. 반려동물이 좀 더 같이 지내는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주는 표현이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뉴스 기사도 이렇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또 아까 전에 말했듯이 TV는 여기 고령자가 많잖아요.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가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그 다음에 도시어부. 여러분이나 선생님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가지고 물고기 하나 잡으면 이게 60cm야 막 이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으나 TV에서는 도시어부 같은 게 유행을 하더라. 왜? 여기 세대니까. TV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이거 낚시하는 거 잘 안 떠요. 왜? 유튜브는 여기잖아. 여기 세대잖아. 막 게임 잘하는 법, 그 다음에 뭐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게 뜬단 말이야. 그쵸? 뭐 예쁜 뭐 카페, 막 예쁜 뭐 장소, 여행하기 좋은 곳, 막 이런 게 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생활에서 변화를 캐치해서 미디어 속에서 녹여내고 있다. 숨 빠질 것 같아. 그래서 2030년, 많이 10년 뒤에는 뭘까? 10년 뒤에는 어쨌든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 빠염. 오늘은 오후 올라올 성공한 내용만 가져왔어요. 성공한 내용 가져왔고 다음 주에는 사회변화 2에서는 그거 가져올 거예요. 변화에 대응을 안녕히 못해서 계세요.
실패한 사례. 네. 실패한 사례를 가져올 거니까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써주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